지금 어느 정도 제가 바닥은 잡았어요. 카카오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정말 좋지 않아요.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차장님이 굉장히 좋게 보시는 삼성전자를 좀 비롯해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나라 좀 코스피 종목도 점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맞아요. 자, 사랑하시는 삼성전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 또 말씀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차트 보면서 얘기하면 또 다르니까. 예, 맞아요. 이번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시가총액 100위까지 나와 있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부터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1%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게 최근 들어서 조금 전기전자가 일단 어제 잠깐 이제 화학 쪽을 굉장히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를 소폭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외국인들이 1,450억의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동향에서 개별 종목으로 또 나타나게 돼요. 거의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긴 하는데 매도는 뭐 430억, 400억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살 때는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차트상으로 뭐 다시 잠깐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좀 나타나거든요. 외국인의 지분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나 해놓으시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 이때 96,800원이었는데 이게 정확히 기억합니다. 1월 11일이었어요. 근데 장중에 9%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종가로 2.48%에 끝났습니다. 이날 사신 분들, 고점에 사신 분들은 당일날 6.5%를 손실을 보신 거고요. 이걸 만약에 2.5배 레버리지 신용 매수하셨다. 당일날에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보시면서 이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건 맞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타이밍을 잡고 강조를 드렸던 게 이런 지점에서 고점에서 사가지고 정말 단기간에도 레버리지로 인한 반대 매매를 맛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쭉 계속 떨어졌잖아요. 여기까지요. 정말 들고 있는 중간에 사셨어도 반대 매매가 또 나왔고요. 이런 식의 반대 매매를 당하신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삼성전자 가지고도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크게 느끼셨을 거고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들 삼성전자 얘기들을 좀 방송에서도 솔직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외국인 지분율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이게 56%를 넘게 들고 있었는데 정말 단기간에 1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뺍니다. 11월 달까지 뺐어요. 거의 1년을 뺐는데 지분율이 5% 가까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5%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간이 정확하게 이제 일치를 하죠. 11월 저점까지 주가가 외국인들 횡보에 맞춰서 떨어집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랑 외국인 지분율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제 국내 기업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분율을 보시면은 52%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휘두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그리고 글로벌로도 거의 이제 탑급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수에 편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고 어떤 금리 인상이라는 시그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환손실을 또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뺀다고 하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빼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지분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팔아서 달러로 환전을 해서 자국으로 나간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 지분율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은 찍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11월 중순에 여기서 지분율을 거의 하면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구간들이 이제 거기에서 외국인 지분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이런 구간들이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됐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접근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로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꾸준히 늘어나잖아요. 이런 모습
모습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될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디램이 바닥을 찍은 그런 업황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개선이 되고 어떤 생산 기지들이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바로 이어서 SK 하이닉스 같이 점검해 볼까요? 어차피 같은 업종이니까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빨랐어요. 아까 삼성전자는 11월 중순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났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제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이렇게 와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시점에서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달까지 정말 급격하게 빼버리니까 8월 초에 엄청난 가격의 하락이 음봉으로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분이 확 빠졌네요. 네, 똑같죠, 모양이요. 또 똑같죠, 외국인 지분율하고요. 이것도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50%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큰 자금에 의해서 결국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8월 중순에 가격을 이제 거의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살포시 또 올라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꺾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꺾을 때 우리들이 여기에서 8월 중순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샀다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10만 7천 원까지. 하지만 다시 빠지는 구간이 왔을 때 이거를 팔았어야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지분율 변동이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확 꺾이지가 않아요. 계속 사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면서 7월에 지금 지분율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50%에 도달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굳이 겁내실 필요가, 저도 이제 손절을 칼같이 합니다만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을 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이었다. 외국인의 지분율 추이가 전혀 변동이 없이 조금씩이라도 늘려나가는 과정들. 이런 구간에서는 아마 이제 기관 쪽에 차익 거래 매도가 있었을 거예요. 매도 차익 거래. 그동안 이제 먹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묶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같이 이제 시가총액 1, 2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3위를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시가총액 3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뛰어넘을까요? 네. 일단 뛰어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네이버예요. 또 네이버예요. 네이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왔다 갔다 하고 엎치락뒤치락해요. 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바이오젠, 그 바이오젠이라는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을 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집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면은 네이버고요. 네이버에 일단은 오늘은 한 1% 가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바닥은 잡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쌍바닥 지점이에요. 5월달 중순 정도 되는 지점과 바닥을 1월 10일 날 잡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밑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장중에 저점이 2.7%까지 빠졌는데 종가는 0.9% 정도 맞춰놨으니까 거의 한 1.7%를 저점 대비해서 당일날 올려서 끝냈던 거고요. 밑꼬리가 달리면서, 근데 이게 정말로 이제 바닥이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9월 달에 한 57%가 넘는 지분율이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한번 떨어지는 구간에서 꺾였고요. 그 밑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지분율 늘어났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씩 반등을 주다가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12월부터는 거의 내리꽂는 형세 같이 이제 또 움직이죠. 이것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주가와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분율이 55.5%잖아요. 거의 외국인의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한 10%만 넘어가도 영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5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주가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좀 잘 확인해야 되겠네요.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환손실을 싫어하는 외국인들은 점차적으로 빼서 나가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곳에 외국인의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 비중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사실상 바닥을 기술적으로 잡긴 했는데 이게 세부적인 투자 동향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닥을 잡았을 때에도 누가 사서 바닥을 잡았느냐? 투신하고 연기금이에요.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이런 쪽들에서 바닥을 잡았지만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외국인들을 보십시오. 계속 팔고 아직까지도 팔고 있어요. 네. 이틀 동안 주가를 바닥을 잡아서 기관 쪽에서 샀을 때에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꿀팁 하나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집게 동향 혹시 장중에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화면으로는 0468이라는 화면에서 화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각 증권사마다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못 찾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가집게 현황을 보여주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침부터 확인이 돼요. 일단은 9시 20 하루에 5번 나옵니다. 아침에 1차 9시 25분에는 외국인만 나와요. 그래서 아침 25분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얼마나 순매수했느냐, 순매도했느냐가 보입니다.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파는 듯한 행보를 보였어요. 6,400주 정도를요. 근데 10시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을 합니다. 3,000주가량. 그러면은 6,400주에서 3,000주 순매수가 됐으니까 9,400주를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요. 그리고 투신이 또 붙기가 시작을 하죠. 3일째 이제 붙은 거겠죠. 바닥을 잡는 역할들을 투신과 사모펀드가 했는데 오늘까지도 매수를 단행을 하면서 이제 3일째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수량이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주까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이면서 투신도 수량이 같이 늘어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좀 갈팡질팡하죠. 다시 수량을 3,000주로 줄여요. 한 7,000주 이상을 또 매도를 했다가 마지막 2시 반 수급에서는 결국에 외국인들이 15,000주 이상을 매수를 한 거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네이버라는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기관들이 바닥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같이 움직이면서 바닥을 잡으려는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닥일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같이 방향을 꺾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런 기술적인 관점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안 볼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요. 기관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왔던 이유는 저는 이런 매물대 부분들과 어떤 쌍바닥 부분에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행보에 외국인들까지 같이 매수가 붙는다고 하면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 만한 조건들이 갖추어진 건데 이거는 장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장중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 끝나고 나서 정말로 이 장중 동향과 일치가 되는 행보들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런 걸 체크하시고 안 하는 분들과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삼성전자, 네이버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사야지 하고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어떻게 체크를 할 만한 방법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용, 좋은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냥 그 기업을 계속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규제가 나왔을 때 규제가 걸렸으니까 팔아야지 하는데 규제가 적당히 이제 나온 시점에서 팔다가 이런 트는 시점들을 기술적으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이버 봤으면 시총 순위대로 좀 넘어가서 카카오부터 같이 보시죠. 네, 카카오를 그러면 묶어서 같이 볼까요? 일단 카카오는 오늘 네이버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0.3% 지금 빠진 상태에서 좀 동시효과를 들어갔는데요. 이게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목 상권까지 너무 침해하면서 문어발식의 사업 확장을 했다라는 비난이 거의 이제 카카오로 좀 더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어제 알았는데 카카오로 킥도 배달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부 다 됩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네, 안 하는 게 없이 카카오도 킥을 해? 너무 많은 산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부분들이고 그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들과 맞물려서 규제 이슈를 좀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정말 좋지 않아요.
이게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과 쌍바닥을 잡고 11월이 아니고 5월이었죠. 5월과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기술적인 차트의 관점이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도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10월, 11월에도 계속 또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12월 들어와서 중순에 굉장히 많은 기간 횡보를 했어요. 11만 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내리꽂는 모습들이 1월 달에 발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쌍바닥이야 사야 되지 이런 좀 추측을 해보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12월 말에 투자 동향을 같이 또 살펴야 되겠죠. 카카오인데요. 12월 말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여전히 누가 이제 사고 있죠? 개인이요.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차트상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만한 시점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처럼 이렇게 많은 지분들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매수 쪽으로 완벽하게 턴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파는 모습. 하지만 중간에 잠깐 이제 반등을 어제처럼 줬던 거는 마찬가지예요.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매매가 됐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집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같이 좀 봐볼까요? 0468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외국인들은 9시 25분경에 11만 주에 달하는 매도 물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나왔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되죠. 16만 주, 22만 주, 그리고 결국에는 28만 주까지 가다가 이게 마지막 가수급으로 가게 되면은 2시 반에는 34만 주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이 2시 반부터 장이 끝나는 3시 반에는 이런 패턴들을 보았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해졌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네이버에 대해서는 쌍바닥 잡고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관들은 아직도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더 세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에서는 이제 지지받을 만한 지표들이 제 눈에는 확인이 안 돼요. 외국인 지분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바닥이 안 보이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주봉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신뢰도가 크고요. 주봉보다는 월봉보다는 연봉이거든요.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그만큼 더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가보니까 딱 하나 보여요. 이 120주선이 보이는데 가격적으로는 82,000원 정도가 지금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급이 지금 상태에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카카오는 여러 가지 규제 이슈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카카오도 또 물적 분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업들을 정말로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카카오 엔터 이런 것들 다 떼어내면은 지주회사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규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가시화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이슈들도 있다라는 부분들 명심하시면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지받을 선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82,000원 초반대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전이라도 어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크게 물량을 돌리면서 다시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20주선 82,000원까지 열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소진율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이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일단은 조금 횡보하는 과정, 이런 2019년도에 지분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조금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들이 이제 가격 변동과 더불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한 3월달, 2월달 정도가 이제 피크가 됐겠죠. 그 이후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의 부담감을 느끼고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조금 차익 실현을 해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외국인 지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건데 네이버 잠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가 오늘 안 돼요. 30%를 하회하면서 끝났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좀 비슷하다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외국인의 지분율은 차이가 20%
25%면 사실 조금 굉장히 많이 크게 나는 나죠.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처음부터 카카오는 아니었어요. 이 김범수 의장이 해외로 갔다가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만들면서 그렇죠. 카카오를 창업을 했던 거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파생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카카오톡 썼던 게 언제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한 네이버는 11년 맞아요. 넘은. 근데 네이버는 전통이 굉장히 있는 기업이었고요. 네이버와 어느 업체가 이제 쌍벽을 이뤘었죠? 다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카카오가 다음을 흡수합병하면서 카카오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 전에 네이버와 다음은 비교가 되지 않는 업체였어요. 네이버가 훨씬 월등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외국인들이 이미 지분율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놨던 그런 기업이고요. 네이버는요. 보시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월봉으로 갔을 때 벌써부터 2017년 이럴 때에도 지분율이 더 높았었어요. 막 60%가 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고요. 하지만 카카오라는 기업은 그렇지가 이제 못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에는 이제 이거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지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이라는 업체 자체가 양대 축이긴 했지만 네이버와 비교가 될 만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네이버를 뛰어넘는 저력들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부터 2019년도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